안녕하세요. 헝가리 인문학 워킹 트립 가이드 앤드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훈족의 멸망과 어틸라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훈족은 우리 민족의 한 갈래이기도 하고 헝가리라는 이름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5세기경에 헝가리를 정착했던 훈족, 그리고 유럽을 100년 통치했던 훈족, 그리고 당시 지도자였던 어틸라,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죠? 자, 어틸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야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서로마에는 호노리아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호노리아 공주의 오빠가 발렌티아누스 3세인데 당시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호노리아 공주는 정권력이 아주 강한 여자였습니다. 오빠의 정권을 빼앗으려다가 발각된 것이죠.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발렌티니아누스 3세 오빠가 호노리아 공주를 동로마 수도원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호노리아 공주가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명장 어틸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로마에 들어가서 정권을 빼앗고 나에게 넘겨주고 나와 결혼해서 나를 지켜달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어틸라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다. 로마 2분의 1을 달라. 그래서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가는데 로마 북쪽 밀라노 지역을 다 장악합니다. 그 당시 이태리인들이 밀라노에서 베네치아로 도망을 많이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그 당시 늪지대였고요.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베네치아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베네치아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뜻은 훈족의 공격을 피해서 나도 여기 도망왔다. 그런 뜻이 바로 베네치아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훈족의 지도자 어틸라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때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눈치 젖은 훈족놈 어틸라가 유럽을 다 제패하고 이제 로마까지 빼앗으려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완전히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훈족놈이라고 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 영국의 한 기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20여 개의 그 특징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가 한국인들은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다 놈죄를 붙인답니다. 러시아 놈, 중국 놈, 일본 놈, 미국 놈, 독일 놈, 영국 놈, 이태리 놈 다 놈들이죠. 그러나 약소국에 대해서는 놈자를 안 붙인대요. 베트남 사람 이렇게 쓴답니다. 자, 이 훈족의 지도자 어틸라가 이제 로마를 쳐들어오니까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바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협상가로 교황 레오 1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세와 어틸라가 1대1로 만나서 담판을 짓게 되죠. 그 협상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틸라가 훈족의 군대를 이끌고서 헝가리로 본거지인 헝가리로 철수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협상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하죠? 자, 레오 1세 교황과 어틸라와의 그 만남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으로도 그렸고 또 영화로도 나옵니다. 자, 뒷배경에 제가 그 그림,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던 건데 현재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협상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참 궁금하죠.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황 1세가 조공을 해마다 바치겠다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신의 대리자로서 엄포를 놨다. 당신이 로마에 들어가면 신이 노해서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래 두려움을 심어서 마음을 움직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거 있는 얘기는 레오 1세가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지고 왔답니다. 황금을 가져오니까 어틸라가 협상을 해버린 겁니다. 어틸라가 마침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이전에도 한번 패배한 적도 있고요. 전쟁을 많이 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어요. 황금을 많이 가져오니까 협상을 해버린 것이죠. 그 교황이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틸라에게 협상할 수 있는 꼬투리,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황금을 많이 가져온 것이죠. 로마를 황금으로 구한 것이죠. 자,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면 참 그 길이 더 지혜로운 길 같아요.
이후에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고 황제 밑에 있었던 교황이 영향력이 황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틸라가 헝가리로 철수를 하는데 이 호노리아 공주를 와이프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로마에서 호노리아 공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게르만족 제후의 딸 일디쿠 여인을 와이프로 줍니다. 일디쿠 여인을 와이프로 데리고 와서 헝가리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 첫날 밤에 어틸라가 죽습니다. 자, 또 왜 죽었는지 궁금하죠? 왜 죽었을까요? 네, 바로 일디쿠 여인 신부가 암살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게 영화로 나와 있는데 영화로도 나와 있고 또 유럽의 화가들이 많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중에 제가 유럽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 뒤에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로도 나오는데 제가 영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혼 첫날 밤에 어틸라와 일디쿠 여인이 손잡고 신혼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어틸라가 우통을 탁 벗고 이제 일디쿠 여인과 포옹하면서 이제 키스를 합니다. 그 후에 일디쿠 여인이 그 티를 타는 거실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 두 잔을 탑니다.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어틸라 거. 어틸라 거에 독을 탑니다. 그리고 두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그 독이 든 잔을 어틸라에게 주죠. 이제 일디쿠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게르만족들은 신혼의 첫날 밤에 이런 티를 마시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쫙 마시죠. 자, 이 순간 그 어틸라가 이 잔을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신혼 첫날 밤입니다. 굉장히 설레고 달콤하고 아주 로맨틱한 그 순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잔을, 독이 든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한 몇 초 동안 키스를 하죠. 그리고 바로 으악 하면서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 부하들이 아무리 장군님을 기다려도 안 와요. 장군님, 장군님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어틸라 장군은 완전히 침대에 뻗어 죽어 있었고 그 옆에 일디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칼을 빼고 일디쿠 여인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어틸라도 죽고 신부였던 일디쿠 여인도 죽었죠. 자, 훈족의 지도자 어틸라가 죽으면서 이 훈족이 쇠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틸라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유럽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내전을 하느라 아주 점점 쇠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내전하면 완전 망하는 길이죠. 우리도 한번 망했다가 완전히 다시 일어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훈족이 완전 쇠약의 길을 가자 동서로마에서 완전히 훈족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훈족이 이 몽골에서 들어온 지 딱 10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이게 훈족의 운명이에요. 완전히 멸망하면서 훈족의 지도자급들은 이제 많이 이제 동쪽으로 자기 민족들로 이제 철수를 한 것이죠. 우리 뭐 대한민국으로도 많이 들어왔겠죠. 또 이 얘기로는 뭐 유럽에 그 당시 남아있는 왕족들이 다 훈족의 출신들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물론 헝가리에도 훈족의 후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가면 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SDI 공장도 있는데 그쪽에 가면 어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쪽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지로 가다가 어틸라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쳐다볼 거예요. 그 정도로 어틸라가 많습니다. 그 말은 헝가리에 훈족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훈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자르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재 헝가리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은 훈족이 아니고 마자르족입니다. 이 마자르족들이 1000년 이상을 이 헝가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마자르인들이 또 우리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유튜브를 딱 틀었을 때 제 영상이 그 위에 딱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봬요. 건강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